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그리고 또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강행할 경우에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오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회 상황이 지금 상당히 유동적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지금 국회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요. 국회에서는 안 왔는데 네. 일단 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에 출근하셨고 네. 원래는 국민의힘 쪽에서 의장 공관을 점거한다. 네. 물리적으로 저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맞아요.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헌재 소장 투표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인준 투표는 해야 돼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헌법재판소장 인준 투표는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원내대표 간 회동이 의장실에서 있었는데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국민의힘이 집단 퇴장을 하면 야당인 민주당이 남아서 보고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뭐 예정된 수순입니다. 근데 사실 관심을 끌었던 건 국민의힘이 국회 네.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까 안 막을까 이거였잖아요. 네. 지금 법적 절차로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째 국회의장님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출근 있어요. 저지. 출근 저지고 만약에 출근 저지에 실패했을 경우는 네. 의장실 앞을 막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때 상황, 국회 맞아요. 선진화법 위반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국회의장님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 네. 인준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표결 끝나고 나오겠다. 네, 그게 사실 합리적인 수순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네. 나경원 전 대표에 대한 법적 처리가 지금 그게 몇 년입니까? 질질 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질 않아요. 예, 국회 선진화법 어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처벌이 안 되고 계속 미뤄지고 그렇죠. 하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또 국회의원-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렇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작에서 출마 준비하고 있고 네. 당무감사 결과 원외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 선진화법 다시는 동물국회로 돌아가지 말고 이런 폭력 사태 만들지 말라는 취지인데 그게 재현될 우려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재현되면 저는 의문의 일패가 나경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가 다시 연상될 그렇죠. 때고 예. 그러면 그 소환되고 나면 그 당시 상황이 소환되면 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졌을까? 재판이 더디게 진행됐고 네. 처벌 안 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네, 의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동관 탄핵 그다음에 이제 손준성, 이정섭 두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는 단계에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동관 탄핵에 대하여는 네. 비명계 소위 원칙과 공정 쪽 의원들도 다 동의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예. 원칙과 상식. 네. 예, 그래서 이원욱 의원도 뭐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조홍천 의원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예. 이동관 탄핵에는 만장일치였고요. 예. 그런데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견도 네. 소수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탄핵안 두 개는 뭐 다시 재론할 뭐 그 여지는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인데 예. 지금 2시에 본회의니까 1시 30분에 의총을 열었다는 건 일단 의총을 열어놓고 잠시 휴회한 다음에 네. 이제 본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길게 토론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국회에서는 의장이 그 들어오고 다 의원들이 다 출석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뭐 국회 화면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속속 의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장 아니면 그 앞에 뭐 지금 법사위가 못 열렸어요? 네, 법사위가 못 열렸다는 건 법안 처리를 못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그 기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결의안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의안 처리하고 네. 뭐 인준 표결하고 이 순서는 이제 오늘 국회의장과 사무처가 정했겠죠. 네. 그리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이동관 탄핵안 그리고 검사 탄핵안은 보고되고 상정돼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오후 2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이르면 언제쯤 그러니까 일단 보고가 될까요? 보고가 된다고 네. 하면 오늘 그럼 안건 상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안건 상정된 이후 예.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4시간이면 오늘 예를 들면 3시에 네. 그러니까 안건이 상정되면 네. 내일 3시 이후에는 표결할 수 있는 있다. 거죠. 그러면 사실상 12월 1일 내일 오후 3시 이후에 네.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날 수 거죠. 있다. 지금으로선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데 소문이 많이 돌았잖아요. 네. 두 가지가 돌았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것이다. 맞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중앙일보인가요?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자진 사퇴 없다. 없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자진 사퇴의 의미는 네. 사실 YTN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네. 연합뉴스 TV도 마무리하지 못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송 장악을 저지한 거잖아요. 네. 민주당이 저지한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과 예. 시민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사실은 기자들도 뒤에서는 다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네. 이제 저지를 일단 시킨 건데 그 뒷얘기는 좀 봐야 돼요. 네. YTN이 그럼 YTN 의결을 왜 못했을까? 그건 어쩌면은 더 세부적인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야당 추천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게 2대1일지라도 네. 그 이유는 사실 뭐 절차를 조금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를 들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네. 자본금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자본금이 마련되지 못했다. 네. 이건 만약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돈 어디서 다 나오지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야당 추천위원이 안에 있었다면 그거 다 폭로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마치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네. 뭐 의결을 안 한 것처럼 밖으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 저는, 그렇게 나오고 있죠. 저는 그거는 엑스포 보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부산 엑스포를 마치 무슨 박빙의 승부인 양 석패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다. 네. 만약에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자본금도 약속한 만큼 이행됐다면 모든 게 완벽했다면 저는 의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안 됐기 때문에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아하. 언론에 얘기한 양두구육일 수 있다. 네. 그렇게 혼자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자들이 취재를 좀 꼼꼼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 합니다. 내일 저희 프로그램에 고한석 YTN 지부장 네. 출연 예정되어 있는데요. 고한석 위원장을 통해서 YTN 내부 사정을 더 속속들이 네, 시청자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생물이고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네. 근데 사실은 YTN은 어제 의결된다고 전부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 우리 당이 이제는 제가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위원장으로 복귀했으니까 복귀하셨어요.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이 더 세게 싸워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관심 안 가지고 사실 그냥 있었으면 저는 그냥 일사천리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도 을지학원. 네, 그 을지학원 건이 방통위원회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네. 그 부결도 왜 됐느냐? 말이 안 돼서 부결되기도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냥 통과되는 게 이 정권에서는 다반사잖아요. 네. 그런데 연합뉴스 TV가 공식적으로 연합뉴스가 네.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 반기를 그냥 들게 되냐? 민주당이 싸워줄 때 힘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29일 날 끝날 것이다. 그리고 30일 날 이동관이 그만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지난주에 사실은 언론계에 그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사실 언론계에 돈 얘기 치고 맞는 게 별로 없긴 했는데 이 영역은. 네. 그런데 돌았지만
그러면 제가 그 당에 얘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 다음 사람도 또 탄핵해야 되는 거고 제2, 제3, 제4 누가 오더라도 계속 탄핵해야 된다. 방송 장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상인 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면 혼자 할 수도 있다고 방통위가 그런다면서요. 그거 공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방통위 누군지. 방통위 사무처장인지 네. 뭐 기조실장인지 예. 공개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책임지라고요. 그 말에 대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일단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방통위 관련해서 많이 다뤘지만 5인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 바로 네. 최민희 위원장님이시고 한데 원래 국회 추천목 3명, 대통령 추천목 2명, 5명이 들어가서 합의제로 운영을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고 뭐 규제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라는 건데 지금은 국회 추천 셋이 싹 다 안 됐어요. 네.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 대통령 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고 결국은 내정자 신분을 사퇴하신 분입니다. 되게 웃긴 상황인데 네. 그렇고 그럼 대통령 추천으로 둘 갔는데 오늘 이제 돼서 내일 오후 3시에 이동관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하나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장관이시죠. 장관이에요? 그런데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네. 독임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순간. 예.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네. 예를 들면 뭐 일상적인 처리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이거를 또 언제는 3인이어야 된다. 예. 왜냐하면 5명이니까 3인 이상 돼야 회의가 된다. 예. 이게 다수결의 원칙인데 예. 다수결 하에 회의 원칙인데 네. 뭐 2명이라도 된다 억지를 썼잖아요. 이게 탄핵 요인이 돼서 지금 탄핵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데 2인은 된다고 하더니 이제 1명이어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방통위 주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1명이면 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사람 네. 찾아내야죠. 예. 누군지 찾아내서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럼 이상윤 위원장 직무대행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 이 직무대행이 혼자서 뭐 이럴 수 의결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소위 회의는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회의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라 예. 민주당에서도 뭐 할 예. 필요도 없는 거지만 네. 법률 유권 해석을 받고 뭐 그런 예.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방통위가 사실상 이 네.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식물방통위가 그야말로 네. 되는 것이고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정책 지금 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방통위가 김효재 대행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나는 걸 쭉 찾아보시면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센터 만든 거. 네. 여기에 이동관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관여는 한 거 같죠. 국회에서 협의했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네. 된 거잖아요. 예. 그거 있죠. 예. 그다음에 무지막지하게 공영방송 이사들 쫓아냈다가 법원으로부터 망신당한 거. 네. 그다음에 말도 안 되게 그 이사 선임했다가 또 법원으로부터 망신당해서 이 사람 자격 없다. 이렇게 된 거. 네. 지금 우리가 탄핵 사유가 모두 네, 그 탄핵 사유로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타 일들에 대해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잘한 게. YTN의 경우도 준 공영 방송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그리고 유진 기업은 사실 무자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게다가 이상인 부위원장은 과거에 네. 뭐 관련돼서 법률 소송의 대리인도 했다 이런 맞습니다. 보도가 형사 사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적격이다. 그렇게 재척 사유다 얘기했더니 재척 사유라고 문제 제기 당한 두 사람이 우리 아니다 이런 결정을 해요. 이런 게 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게다가 MBN을 네. 재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년에서 3년으로 재승인 기간을 줄였죠. 네. 3년으로 줄였죠.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예뻐하는 방송 외에는 아주 예뻐하는 방송 외에는 이게 5년으로 하거나 4년으로 해놓으면 네. 이 정권 하에서 4년 후면 다시 재승인이 안 되잖아요. 예. 3년이면 막 아슬아슬하게 예, 걸리잖아요. 예, 예. 저희 길들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핸들링하기 위한 그래서 3년으로 줄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3년으로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고무줄로 이렇게 편한 법에 3년 이상, 뭐 이렇게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법에 2년으로 해라, 3년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네, 없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해서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그냥 말 되는 듯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 예컨대 내일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황이 되면 언론 환경이 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MBC 네. 권태선 이사장을 지금 권익위가 또 괴롭히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게 되죠. 예. KBS 이사는 대통령 임명이지만 네. 그 MBC는 방통위원장 임명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MBC에 대한 방송 장악은 예. 이 상태에서 중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비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통위가 서는 게 아니고요. 네. 방통위의 방송 장악이 저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방통위의 방송 장악이 저지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 사실 무리수를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최민희 위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지난 3월 30일 날 의결돼서 국회에서 의결돼서 지금까지 하면은 근 한 7, 8개월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정확히 7개월 7일 예.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네. 그만두기 전까지는 방송에 나가도 네. 방송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네. 왜냐하면 사실 당의 요청도 있었어요. 네. 민주당은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네. 책 잡힐 짓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당연하겠죠. 당에서. 예, 그렇기도 했지만 또 저 자신도 방통위원 내정자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고 뭐 김건희 여사가 어떻고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논평을 못했으니까 엄청 답답했죠. 그런데 그 7개월 7일 이후에 네. 제가 던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에 계시던 분을 빼고 저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잃었습니다. 예, 박일복님께서 최민희님 힘내세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다시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언론 관련해서 힘차게 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뭐 제2제3의 이동관이 와서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간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거 뻘소리입니다. 그런 네? 게. 뻘소리. 뭐가 방송 정상하고 언론 정상화입니까? 네. 방송 장악이고 언론 탄압이지. 네. 예, 그래서 MB 때 홍보수석 하시면서 네. 방송 장악을 기획했다 이렇게 지목된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법적 처벌도 받아야 됐는데 네. 그때 공소시효가 지났든가 뭐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그 법적 처벌을 안 받아서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 들어서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엑스포는 석패가 아니고 완패고요. 네. 그리고 정말 혈세를 잘 못 쓴 거죠. 근데 부산 시민들께 저희가 너무 그 정치권이 다 죄송해서 네. 지금 비판을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하면 네. 이동관이 그러면 국민들은 방송 장악으로 읽는다. 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제가 제2, 제3의 이동관이 온다. 네. 그래서 방송 장악을 할 거다. 그럼 민주당도 제2, 제3의 탄핵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2, 제3의 올 이동관이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안 와야 되는데 네. 뭐 워낙 유유상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알 수가 없다. 근데 네.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 탄핵소추안을 냈지만 사실은 검사 측인, 변호인 측이죠.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해서 네.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냐라는 우려도 있고 실제로 헌재에서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좀 하고. 저는 못 하겠고요. 왜 못 하겠냐면 네. 정말 그 법률가들의 판단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법률이라는 건 상식에 최소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식에 최소화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무진막지한 방송 장악에 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는 1심 지고 2심 지고 또 3심까지 갔어요. 방통위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말이 되나 이게? 그 5명의 합의제 행정기구를 2인 독임제로 운영하는 건 이건 불법이다. 네. 명백하게. 네. 예, 이런데
무슨 너무 복잡해서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법률은 최소화시키는데 저는 뭐 명백하게 방통위법 설치법 위반, 방통위 설치법 위반, 네.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 독립 위반. 네. 네, 그거는 뭐 탄핵 사유 딱 떨어지는 법적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헌재는 사실은 뭐 여론에 의해서 상당히 또 영향을 받는 그렇죠. 기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만 물론 이제 법조문에 따라서 판단은 하겠지만 시민들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어떤 여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6개월 후에요. 네. 예, 헌재가 무슨 뭐 그걸 땡겨가지고 2개월 만에 하면 그건 헌재가 정치적인 거고. 네. 예, 저 방통위원인데 저의 적격 부적격을 법제처가 판단하는데 네. 6개월 이상이 걸려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원장 끝내 탄핵 못했죠. 끝내 아직 안 했습니다. 근데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6개월이 지나도 저 개인의 부적격이냐 적격이냐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위원장 탄핵을 헌재가 2개월에 땡겨서 하면 그 헌재는 네. 진짜 이제 더 이상 존재 근거가 예, 사라지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래서 6개월이에요. 대개 6개월 꽉 채워서 하는데 네. 6개월 이후의 일은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이 좌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민주당은 그러니까 총선 이전에는 결론을 못 낸다. 저는 못 낼 거라고 봅니다. 총선 이후의 상황을 보고 헌재가 결정한다. 헌재가 총선 이전에 네. 예를 들면 총선이 4월이잖아요. 네. 3월 달에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게 네. 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그러면 이건 어느 쪽 정치권의 편을 드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종석 그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예.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친구를 보내고 네. 동기를 보내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헌재는 탄핵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원대한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대한 저는 포석이다. 예. 정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믿는 사람 갖다 놓는 건데 다 소용없죠. 그렇지만 사실은 뭐 국민들의 판단과 상식의 눈높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친구보다. 노무현 대통령 네. 그 탄핵안도 사실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누굽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너무 보수적인 분인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총선 과반해 버렸잖아요. 역사상 네, 처음으로.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민노당 합쳐서 162석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그냥 따라가는 네, 따라가는 거고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럼 뭐 그때 헌법재판소장은 뭐 진보였습니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이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결정을 동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네. 좀 주셨습니다. 예. 뭐 사실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많이 엄혹해졌습니다. 특히 그 연합뉴스 TV 그다음에 이제 YTN 인수 전에 뛰어들었던 유진기업하고 그다음에 을지학원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는 어제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냥 넘겨버렸어요. 연합뉴스는 될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왜 그렇- 왜냐하면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세게 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을지학원의 내부 문제가 많이 터져서 사실 이것도 누군가 고발하면 이건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되어버려서 네. 이거는 뭐 방통위 심사위원회가 사실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방통위가 뒤집을 수는 없겠죠. 근데 결정을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네, 그게 일처리 스타일인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YTN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예. 왜냐하면 대개 다 YTN은 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29일 날 끝낼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근데 저는 계속 뭘 주장했냐면 돈을 어떻게 만드냐. 깨끗한 돈을. 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 저는 의심을 네, 했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취재할 길이 없어서. 네네네. 근데 저는 계속 거기 그런 돈이 없다고 하는데 보도도 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마련할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 돈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 드러나요. 네.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가 다 드러나요. 확인이 예, 여기 될 확인이 수밖에 돼요. 없다. 그럼요, 이거.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 때문에 사정도 있을 수 있으니 예. 취재를 해주시라. 알겠습니다. 전 아니길 바라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취재를 해주시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과 내일의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장해왔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은 KBS는 장악된 것 같은데요. KBS요? 제가 KBS 뉴스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제가 직접 아깝게 엑스포 졌다 사우디에게 네. 그런 요지의 보도를 본 거예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KBS만 보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119대 29가 예. 29가 예, 29. 석패입니까? 네. 차라리 그냥 이태리에 이겨서 3등 할 거 2등 했다 이렇게 하면 전 이해는 해요. 예. 이태리가 17표였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이태리가 27표 정도 예상하고 예. 이제 대한민국이 3등일 거 했는데 그래도 2등 했다. 네. 뭐 이러면 그래요. 근데 언론의 분위기 뭐 젖잘싸 뭐 이런 분위기를 네. KBS가 주도를 하고 있나요? 주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KBS 이제 시청률이 뚝뚝 떨어지겠다. 방금 국회 상황 보셨는데요. 지금 이종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표결이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두 검사 탄핵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98명 가운데 286명이 재석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좀 진행이 됐는데 우선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과는 좀 뭐 법사위로 다시 회부해서 뭐 심도 깊게 토론을 해보자라고 국민의힘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했더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부결시키면 된다고 했는데 실제 부결이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전체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이 106, 그다음에 반대가 179, 기권 1 이렇게 해서 회부 다시 법사위로 돌아가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된 상황입니다. 이 결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너무 당연한데 그 한 명이 누군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기권 한 명이. 기권 한 명. 예. 누구로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예상할 수 없는데 그건 네.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나오는 걸로 보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네. 예, 확인을 해보고. 네. 예, 예. 근데 그게 기권 아마 한 명은 양향자 의원인 걸로 확인이 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이 왜 특별히 기권을 했을까요? 뭐 이거는 사실 법사위로 보내서 시간 끌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시간 끌지 마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그분은 이제 지금 정치적 스탠스가 네. 민주당과는 이제 떠났고 네. 그게 보좌관에 뭐 무슨 비위가 있었어요. 네. 성비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갔고 사실상 민주당으로 그런 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스탠스 자체가 지금 제3지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 사안 자체가 또 반대, 찬성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이동관 그리고 검사 탄핵 그중에서도 이정석 검사 천암댁의 폭로건으로 네. 이정석 검사는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또 찬성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기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역시 법사위로 넘겨서 다시 한번 수기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기권이 한 명인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는 기권이 2명입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도 2명 아니었나요?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에는 기권이 1명이고요. 예. 찬성 106, 반대 17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만 기권이 2명이고요. 이정섭 검사와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기권 각각 1명인 걸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윤선 기자가 막 걱정을 하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부결시키면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국회 상황 지켜보시면서 이거 늦어지는 거 아니야? 또 그러셨을 텐데 네. 제가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체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뒤통수 맞은 줄 시겁했습니다. 예, 휴 놀랐습니다. 부결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예. 이번처럼 가슴 저리고 속상해보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결이라고 하니까 아니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고가 됐고요. 내일 오후 3시, 지금 오후 3시 3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한 시간으로 친다 하더라도 2시 이후에는 표결을 하게 3시 됩니다. 3분 이후 표결할 수 있게 된다. 예, 어쨌든 내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은 보고만 된 걸로 그리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준 표결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언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찌됐든 내일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간 진행됐던 수많았던 언론 장악 시나리오에 일장일막이 좀 마감되는 날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 6개월 그렇게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휘몰아친 거에 비하면 사실 MB에 비하면 되게 그 방송 장악 성적도 허술합니다. 방송 장악 성적이 허술하다. 네. KBS는 장악된 걸로 다 보잖아요. 땡윤 뉴스가 부활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 YTN이 민영화된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YTN이 민영화되면 정권과의 관계에서 취약해집니다. 그렇게 그리고 자본의 압박을 받고 자본은 계속 증식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방송 내용을 바꾸게 되죠. 친권력적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여론 지형이 친윤적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YTN 같이 24시간 방송 보도를 하는 채널이 친윤적으로 되는 거는 YTN의 불행입니다. 제가 왜 YTN의 불행이라고 하냐면 국민들이 KBS 지금 친윤 방송한다고 엑스포 유치 실패를 정말 잘했다 이런 국민 저 한 명도 못 봤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판단은 듭니다. 지금 KBS는 박민 사장에 의해서 빠르게 교체가 되고 있고 이제 12월 일종의 그 비정규직 작가 등 노동자들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내년 1월 초순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는 방향으로 정권을 좀 옹호하는 그런 방송으로 재편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YTN이나 연합뉴스 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무리하게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발이 묶이는 거죠. 일단 제도적으로 민영화하는데 제동이 걸렸고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만약에 제도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KBS 같이 못하죠.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면 저기는 예를 들면 KBS 이사회가 사장을 바로 임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내부 개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YTN의 경우는. 그러나 이제 민영화가 되면 시간 문제지 총선 전에는 장악할 수 있겠죠. 총선 전에 장악할 수 있다. 목표가 총선 전에 장악이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참 지금 상황이 사실은 그러면 이제 4개 방송을 좀 종편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KBS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YTN하고 연합뉴스는 지금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발이 묶이고 일사천리로 진행은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MBC의 경우는 장악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장악에 실패해서 MBC 내부는 더 단단해지고 이건 그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의지가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KBS는 정말 그 검사 군합발 같은 밀고 들어올 때 내부에서 저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을 하면 승리의 경험이 쌓이면 더 강해지잖아요. 저항이.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장악된 케이스로 보거든요. 그런데 MBC는 정말로 전사적으로 방송 장악에 맞서 싸우는 근데 그 맞서 싸우는 방식도 거칠지 않고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싸우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권태선 이사장이 복귀하는 순간
방송 장악을 저지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내부가 더 단단하게 결속되고 사실 민주당도 권태선 이사장이 살아 돌아오면서 네. 그때부터 더 방송 장악 저지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게 된 거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 내부 일부인데요. 극히 네. 일부에서는 정권 잡으면 방송 장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아이고야. 일부에서. 네. 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MBC 구성원들의 방송 장악 저지에 대한 강렬한 의지, 열망으로 그 분위기가 싸우는 분위기로 바뀌어서 네. 이동관 위원장 의총에서 네. 탄핵하는 거 반대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총장에서. 의총에서. 예. 검사 탄핵은 이견이 있었지만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잘 싸우면 네.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서 한 단위가 잘 싸우면 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내면 네. 다른 단위 민주당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YTN도 그렇고 네. 연합뉴스도 그렇고 서로 힘을 내면서 에너지가 전파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나비 같아요. 효과. 순기능적, 예. 순기능적 나비 효과 일어나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번에 연합뉴스가 전사적으로 똘똘 뭉쳐서 을지학원 최대주주 반대한 것도 사실은 MBC의 경험,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동관 탄핵하겠다. 네. 그래서 그 탄핵해서 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 우리가 부담 있어도 부담 지겠다. 네. 이런 태도, 자세, 의지가 영향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방송과 관련해서는 내일 저희가 또 한번 그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금 두 검사 탄핵도 저희가 내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본회의가 끝나면 민주당은 의총을 또 이어갑니다. 네. 예, 그 의총장에서는 아마도 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내부의 의견이 좀 상당히 갈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이 선거구제 개편은 예를 들면 이동관 탄핵하자 말자 네. 이런 흑과 백의 사안이 아니잖아요. 선거구제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룰이 더 좋을까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A가 어떤 의견을 냈다. 그냥 그런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답게 자유롭게 토론을 충분히 하고 네. 결론을 내는 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네.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방법이 있다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퇴행을 막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병립형으로 간다면 네.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석패율을 같이 도입해야 된다. 예, 예. 이거는 사실 정의당도 과거에 주장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진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근데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제를 국회에서 의결할 가능성 전 20% 정도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그렇게 겁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뭐 합의를 하기 어렵다고 훨씬 봅니다. 80%는 합의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는 네, 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죠. 갑자기 무슨 뭐 누군가 조율을 한다면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고 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 등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으로는 네. 위성정당 방지가 안 돼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는 건 뭐냐? 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네. 민주당은 만들지 마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안으로 소위 진보 개혁 쪽에 그 당들이 네. 민주당이 받을 저는 이번에는 한 37% 8%까지 받을 수 있다고 네. 보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과거의 진보 정당에게 민주당 지지하면서 표를 줬던 비례는 그런 분들의 한 90%가 민주당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위기상. 이 프로테이즈를 진보 정당이 나누어 갖도록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실제 시민사회가 그런 기자회견도 했죠. 그렇죠.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럴 때 그럼 민주당의 37%가 나누어져서 갔을 때 네. 의석수가 어떻게 되냐.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거 그 아닌가요? 돌려본 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그 시뮬레이션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했을 때 네. 예측하기를 비례대표를 20에서 25석 정도로 예측을 한단 말입니다. 전체 47개 가운데 네, 20에서 20에서 25. 25석. 예.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얻는다 민주당이 할 수 이렇게 있다. 보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고 네.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선전한다고 보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 과반 이상 가져간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빠지면. 네. 민주당에게 비례를 던지려고 했던 제 예측 37, 8% 내외가 네. 저는 비례 투표를 포기하는 숫자도 나올 테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국힘이 과반을 할 거라고 봅니다. 25석 정도.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5석을 뺏기고 가는. 눈 뜨고 앉아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도 민주당 과반이 안 되는 거고 예. 국민의힘은 웬만하면 과반하는 상황.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제동을 걸기가 어렵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 국회의장을 뺏기는 거죠. 국회의장도 국회의장 뺏기면 지금 그 국민의힘이 네. 김진표 의장이 사실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서 민주당 출신인데 왜 저러시나 싶은데 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동관 탄핵안 등 올렸다고 네. 막 의장을 비난하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왜 우리 말 안 들어줘?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의장을 뺏기면 개혁적인 것은 개혁적인 법안이나 네. 개혁적인 것은 하나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게 무엇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의 예. 국회가 어떤 그림이냐. 그렇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부 절대로 안 되겠어. 심판해야 돼. 네. 그러면 그 심판은 총선의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총선의 결과로 그러면 힘있게 윤석열 대통령과 싸울 수 있는 야당, 제1야당에게 힘을 몰아줄 거야. 네. 그래서 정말 더 잘못하면 이 정권은 퇴진시킬 거야.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네. 그에 따라서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민주당한테 위성정당 만들어. 우리가 지지해 줄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지향하는 나 그게 아니야. 다당제가 좋아. 네. 다당제가 좋아.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마. 그러면 국회의장은 국민의힘한테 뺏겨도 돼. 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건 다 예측이지만 네. 생각하신다면 위성정당 만들지 마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전자예요. 제가. 네. 예. 전자다. 예, 강력한 제1야당 그리고 그 강력한 제1야당이 확실한 대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제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정말 부산 시민들께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등 빨리 추진해서 그 상실감을 어떻게든 보상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엑스포 성적 그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적이라고 생각해요. 119대 29. 네.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민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네 갈비탕 값이 먹으러 갔더니 2만 원이더라. 에? 그래서 안 먹고 나왔어요. 어머나. 너무 비싸서. 그래서 조금 다른 데 가서 먹었는데 15,000원이에요. 예. 그런데 내용이 네. 부실하죠. 같은 집인데 과거에 비해서 한 6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이 원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용을 부실해지게 만드는 거죠. 네. 이 민생 이게 저 아주 단적인 예 같아요. 아니 요새는 떡볶이를 먹으려고 해도 뭐 2, 3만 원이에요. 그럼 한 가족이 먹으면 예. 옛날엔 떡볶이는 한 7,000원 이렇게 먹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라도 내가 뼈 빠지게 일하면 내가 보상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들 죽겠다고 원성이거든요. 네.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심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저희 피해자잖아요. 네. 세상에 제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의결까지 했는데 그때도 저 의결할 때 국민의힘이 다 퇴장했어요. 그럼 내일 이동관 탄핵안 할 때 네. 다 퇴장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표결하면 그거 인정 안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7개월 7일 동안 이게 나라냐. 그런 생각 진짜 개인적으로 했다니까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은 네. 일단 오늘 뭐 이제 본회의 끝나면 바로 국회 그 로텐도홀에서 뭐 농성 시작한다는 거고
뭐 철야 농성 한다는데 이게 뭐 투표하고 관계가 표결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있나요? 없고요. 예. 뭐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뭐 또 어떤 국회의원은 방송 나와서 윤석열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나와도 민주당은 협치해야 된다는, 정말 저는 그 협치를 왜 야당이 합니까? 여당이 해야지. 그런 말 하시던데 네. 그건 뭐 말도 안 되고요. 딱 하나 남은 변수는 국회 선진화법을 어기면서 네. 물리력을 동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남아있고 그랬을 때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요거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분위기로는 네. 이종석 재판관 표결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서 뭐 법사위로 보내보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는 몸싸움까지 국민의힘이 나서지는 않지 않을 것 같다. 같은데 예. 혹시 모른다. 저는 뭐 제 예측 이런 경우 틀린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이종석 헌재소장하고 이 이동관, 손준성 그리고 이정섭 이 세 명에 대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아까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네. 견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내년 총선을 봐주고 선거구제 개편도 시청자들께서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주셨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을 처음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 당 안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어요. 뜬금없. 지금 왜 그러시는지. 왜냐하면 이 주장은 없었던 주장이 아니고요. 네. 비명계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주장이고, 뭐 밖에서는 뭐 누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막 이랬는데 이게 전부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의 일인데 네.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네. 이게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사 출신 대통령 리스크, 검찰 리스크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하신 게 맥락도 안 맞고 당내 어떤 타이밍도 뭐 안 좀 맞고. 뭐 당내 소위 비명계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뭐 원칙과 상식 등등 뭐 연대와 공생 뭐 이런 그 이낙연계 어떤 당직자들의 어떤 모임도 생기고 하는데 이게 뭐 당내에서 큰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 거의 얘기하는 걸 못 봤고 어쨌든 이낙연 대표님이 전 대표님이시고 네. 국무총리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 하시면서 너무 멋진 국회 답변을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 예우 차원에서 언급을 좀 안 하는 분위기. 예우 차원에서 언급은 안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크게 반향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반향이 없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 가는데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냐. 총선 때는 네. 그 안 가십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네. 그 법원 그 법원도 그 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그 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그 분들을 향해서 뭐 개혁의 딸들 이렇게 통칭하는데 이분들을 향해서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장면만 소환해 드릴게요. 네. 이 얘기하기 싫지만 서울시장 재보궐,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후보를 안 내는 겁니다. 그때 당원들, 그 당시에 민주당 그 열성 당원들 투표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열성 당원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물어서 그 당원 당규와는 달리 후보 내셨잖아요. 그때는 그 당원들과 손잡으셨잖아요. 그 당원들과 지금의 당원들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당원들이다. 그렇죠. 예. 그때 그 당원들을 옳고 이 당원들은 틀립니까?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지금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과 노사모가 동교동 과거 동교동 기득권 세력들에게 공격받던 그 논리로 네. 지금 개혁의 딸들, 개혁의 양아들들이 네. 공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사모에서 그러니까 DJ를 지지했던 네. 열성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네. 청년애들. 그다음에 노사모. 그다음에 문팬, 문재인 대통령 팬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팬덤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팬덤을
팬덤과 같이 가서 이낙연 대표님이 사실은 한때 40% 지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님을 지지했던 팬덤은 옳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은 틀리냐고요. 저는 이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그럼 민주당의 그 내부의 열성 지지자들을 만드십시오. 가장 합리적인 분들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예컨대 뭐 이런 거죠. 이제 이쪽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박용진 의원의 자택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들. 있죠. 예. 저는 뭐 100% 동의 그거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다냐. 남양주에도 열성 지지자들 많으세요.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세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누구를 도움을 주겠냐. 이원욱 의원 사무실 앞에서 시위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예.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냐.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하지 마세요 좀.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네. 예, 극단적인 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이를 그르치는 경우들의 드라마들을 보면서 제가 늘 반성해요. 아, 나도 예를 들면 과격한 말을 한다든지 이래서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면 과격한 발언, 누구나 보기에 과격하다 싶은 발언을 하면 반드시 보수 언론이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이렇게 지역구에 찾아가서 막 네. 시위를 해서 그런 거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당원 전부를 네.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열성 지지자들 없이 선거 못 치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양념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강력한 문재인 팬덤. 대통령도 양념이라고 하셨고 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지자들이 자율성이 있어서 제 말도 안 듣습니다. 네. 지금 또 그런 똑같은 거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늘 보면 그 많은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냥 판단하시고 네. 투표하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누를 범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름다운 독도님께서 최민희 의원님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나 그럼 안 예. 되는데 그렇게 속 시원하시면 나 저 미움받아요. 예, 그리고 속보도 누가 전해주셨네요. 기차로님께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 네. 명품 뇌물 의혹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네. 보도됐고요. 오늘과 내일 또 이제 모두 4차례 보도가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말이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언급이 없는 건 대개 정치권은 이게 네. 우리가 말하면 키워질까 봐. 아, 예를 들면 이거를 조선일보에서 했다. 그러면 막 언급을 하고 막 하겠죠. 근데 그 용산에서 판단하기에 이거는 유튜브 언론이니까 네. 우리가 얘기하면 주류 언론들이 다 받았어서 이게 그냥 확대될까 커질까 봐. 봐. 예. 그래서 조심하는 거. 예, 여기 하나 있고 이제 관리의 측면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할 말이 없을 때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함정 취재라고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측면이 있다면 그건 또 언론 윤리 차원에서 다루시고요. 네. 저는 두 가지 놀랐어요. 첫째. 뭘 놀랐냐면 예. 카톡으로 명품을 찍어서 보내니까 일정이 잡혔다. 맞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나 얼굴을 못 드리겠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 만난 사이도 아닌 네.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을 위해서 좀 내가 좀 나서려고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네. 있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남북 관계 뭐 본인이 나서서 좀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자격으로?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 봤죠. 김건희 여사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나라는 없어요. 예. 아니면 아내를 북한 특사로 한다? 그것도 공식 지위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거 없이 한다면 그건
저 말은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정농단이다. 아니, 왜냐하면 근데- 민간인이 네, 뭐 남북 관계를 위해서 나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뭐 미술 하셨고 네. 뭐 전시 기획을 네. 하셨던 어떤 뭐 그런 쪽에 미술 관련된 전문가이지 소위 얘기하는 외교안보, 통일, 뭐 남북관계 이런 전문성이 없는. 아, 남북 미술 교류를 하실라나 봐요. 그 얘기는 없었어요. 미술 교류 얘기는 없었고 그런데 그냥 어쨌든 남북관계 통칭. 예. 요지는 이제 영부인이 네, 영부인은 그냥 영부인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영부인을 탄핵하자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네. 아니 근데 또 하나는 그 금융위원 뭐 인사청탁을 그건 이제 받는 전화. 내용 근데 전화가 그거는 있었다. 물증이 없으니까 언급을 안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금융위원 시켜달라고 이 말을 들었다고 목사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에 의존한 거니까 팩트인지 몰라서 언급하기 어렵고요. 근데 녹취록에 나온 것 중에 네, 그다음에 카톡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야, 그런데 또 그 우리한테는 300만 원 명품이 되게 큰 건데 네. 그런데 또 명품계에선 그건 명품도 아니다 또 그러대요. 네. 더 비싸대요. 진짜 명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보수 우파 패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할 말 없어서 그러시겠죠. 그거 뭐 논리가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함정 취재는 문제라고 우리 다 생각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함정에 빠지는데 뭐 때문에 빠졌냐? 그 카톡에 의하면 네, 명품 때문인 거잖아요. 명품 때문에 빠졌다고 볼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옹호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자꾸 이런 걸 왜 사오냐. 다음엔 정말 이런 거 사오지 말라면서 받거든요. 그러면서 안 만나야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건 아닌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이 그럼 민간인인데 왜 해당하냐? 대통령 부인은 해당되죠. 네. 김영란법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해당이 되고 네. 이 운영위 열어야죠. 그리고 운영위를 사실 열어야 됩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부산에 관한 부산 발전 방안을 확실하게 하고 이게 네. 첫째고요.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가 이렇게 예측도 실패하고 이 원인을 찾아내야죠. 네. 그래서 운영위를 이때 여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묘한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 계속 또 나가시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국빈 방문 예정이 되어 있어요. 12월에는. 그리고 막 계속 이제 밖으로 가고 뭐 그 외교의 결과가 부산 엑스포 지금 그동안에는 상황인 거고. 그 어제 처음으로 제가 보기엔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 네, 이태원 참사 이후에 대면 사과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죠. 이태원 참사 때도 저는 사과라고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엔 대면 사과를 해서 전 처음 같아요. 네. 느낌이 왜 그러죠? 그 처음 같은데 그렇게 사과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많은 나라를 갖고 만났다. 그게 다 엑스포 때문에 엑스포를 유치. 예. 유치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근데 예. 지금 왜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뭐 엑스포 유치 끝났는데 뭐 국왕 초청이어서 국빈 방문이 1961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어서 갔다 이런 건데 사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게 그때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갔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 관계자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제 탁현미 의전비서관인데 아니 뭐 일이 있어야 가는 거지. 일도 없이 뭐 그런 너무 많다. 그런 행사는. 근데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되거나 꼭 가서 뭐 역할이 있을 때는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다 하냐. 국내에도 일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다 다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네. 나오는데 순방 그 자체가 그렇죠. 외교의 목적 아니냐. 그러면 순방 그 자체가 목적인 건 뭐냐? 예. 대통령이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질 시간을 버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쐈는데 9.19 합의를 일부 무력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대단히 또 국정원장 인사 문제도 그렇고 내년 총선 앞두고 뭐 행정망이 며칠째 뭐 지금 먹통이 됐는데도 그 이유가 뭔지도 분명하게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나라냐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갈라던 해외 일정도 취소하고 네. 하나하나 살펴야 될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해 보이는 외유를 자꾸 나가는 거는 저는 뭐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 나가면 돈 들잖아요. 아유 예비비까지 땡겨서 578억이나 썼습니다. 뿐만 내년에 아니라 또 예산이 엑스포 관련한 예산도 500 거의 600억이 가깝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29표니까 나눠보니까 한 표당 뭐 100 어쨌든 100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표차에 대해서 29표가 그냥 숨만 쉬어도 한국 정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는 국가라면 최소 5, 60표는 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 숫자에 너무 놀랍다. 대통령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임을 스스로 자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상황인 이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이 정부는 문제가 12구 참사가 났어요. 그럼 이 12구 참사가 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놀러 나와서 그렇다. 그럼 희생자 탓을 했잖아요. 네. 잼버리도 정말 국제적 창피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하니까 지방 정부 탓을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힘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늦게 그러니까 뭐 손 놓고 있었다.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정말로 언론이 보도했듯이 보수 언론들을 뭐 보수 방송들이 보도했듯이 정말 80대 87이었다. 네. 그러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만 119대 29인데 네. 어떻게 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남 탓만 계속하니까 원인은 딴 데 있는데 남 탓으로 네. 위기를 모면하니까 계속 같은 실수가 네. 국정 전반에 반복되는 거죠. 결국엔 그게 외교로도 귀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 친하다는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이렇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분명히 자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한 가지만. 네. 근데 정말 대통령은 박빙이라고 생각하고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난 강서 보궐선거도 네, 이긴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표차로 졌다는 거고 이번에도 박빙이라고 보고 뭐 전국 역전.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 썼으니까 역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으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다. 라인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는 뭐 오늘 인사가 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라인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이긴다는 거 듣고 싶잖아요. 강서 보궐선거 네, 이거 네. 집니다. 예를 들면 김태우와 조광한 네. 예, 사면할 때 네. 대법원에서 뭐 몇 개월 판결 난 지 몇 개월 만에 사면했잖아요. 달도 안 됐어요. 예, 누군가 네. 아 이렇게 해서 내보내면 집니다. 라는 여론이 말을 이렇게 안 좋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을 걸어.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한. 아무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이게 또 전 정부 탓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이.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건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 내릴지 이게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어떤 자영업자가 네. 하루에 15시간을 일해요. 그런데 1년 전에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매출이 2천만 원일 때 500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3천만 원이 돼도 500만 원을 못 벌어요. 그럼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 순방 다니면서 500억 이상을 쓰는 대통령이 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삶에 뼈 빠지게 일하고 내 노동의 대가를 못 받은 보통 사람들의 그런 허망함, 허탈함, 자괴감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 현장 다닌다고 해놓고 대구 칠성시장만 기획된 일정을 하고 바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로 다니고 지금 엑스포 결과는 이렇게 나온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속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듣고 아니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 네.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기뻤다.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응원해 주시라 이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